내년 하반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월에는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색록을 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간에 임수가 떴어요. 이거는 마치 모집 공고와 같아요. 이제 모집 공고가 떴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수색록을 하겠다라고 안내 공지가 뜬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색록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다? 다음 달이죠. 또 운세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천간의 임수가 지지의 해수로 내려오는 이제 11월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색록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짜리라고 할 수 있지만, 술토는 어떤 의미냐? 임수 끄집어냈다고 했잖아요. 이 술토에서 임수를 올린 것이다. 그럼 이 술토가 접수처가 되죠. 술토는 접수처가 되고, 자 그러면 이 접수처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셔야겠죠. 이제 술중의 신금은 씨앗으로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진 거잖아요. 날카롭게 굳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씨앗을 보면 바짝 말라있잖아요. 이제 바짝 말라있는 것을 목으로 전환시키려면 정화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라서 제가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력서 낼 때 보면은 기록을 뭐 한 장으로 내잖아요. 뭐 서류 한 장으로 요약해가지고 집약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력서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풀어내는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정화가 된다는 거죠. 정화로 신금을 풀어내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실중의 목토는 어떤 의도로 임수를 띄웠는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흐름이 그래요. 모집 안내를 띄웠어. 그리고 다음 달에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고, 근데 해수에서 자수가 된다는 건 이 중에서 소수만이 남는다는 소리가 돼요. 이거 뭐 연애로 따진다면 썸남 썸녀 모집이라고 모집 광고가 떴어. 그러면 임수월에는 썸 타는 기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나는 건 다음 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내 흐름으로 봤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대들을 후보자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갑자에서 결정이 된다. 감염형이 일어나니까 해수에서는 누구나 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여러 명이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내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모집은 많이 할 수 있잖아. 1차에서 모집을 하고 2차에서는 뭔가 이제 교육과정을 통해 3차에서는 최종 선발을 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 그런 흐름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수색록을 하기 위한 이제 술토 안에서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왜냐면 이 천간의 임수를 인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편인이죠. 이거는 힐링과 관련이 돼요. 왜 힐링과 관련이 되냐? 술토에서 떴잖아요. 술토 편제에서 뜬 편인이라서 힐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힐링을 해야 될지,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술 중에 신금을 보면, 신금은 정관인데 이건 뭐냐면 을목을 다 쳐낸 다음 나를 얼마나 우대해 줄 수 있는 곳인가예요. 나를 얼마나 우대해 주는 곳인가. 그리고 정화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관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또 잘 맞출 수 있는가 도 되고, 나하고 얼마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인가. 나를 우대해 주고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 얼마나 편안한지가 일단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극하는 그 상황이라는 게 다분히 일탈적이라는 거예요. 정관을 긋겠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일탈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는 힐링을 받겠다. 그리고 그 술중의 무도와 결과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휴식을 받기 위함이다. 이게 사람을 만나도 똑같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되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지금 빡세게 하긴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막 빡세게 하기보다는 내가 좀 힐링하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찾게 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목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야.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간목이야. 그럼 상대방의 마음이 저럴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우대해줘야 되고, 또 편안함을 줘야 되고,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간목은 그렇고, 이제 을목이에요. 이제 을목은 임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여행과 같아요. 이제 을목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건 금극목했던 이력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여행 갈 때, 여행사 선택할 때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아, 여행 가도 고생인데 그 중에 가성비가 어느 곳이 가장 좋을지, 좀 덜 힘들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의 기준, 식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 취향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이 맞아야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잘 맞으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신제사라는 모습이 일종의 도피적인 모습이 보여서 임수의 공고 여행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내가 좀 위안을 받고자 여행을 가고자 할 것이다. 사람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을목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고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을목한테 여행 가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가자라고 하면은 훨씬 잘 풀릴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를 보면은 평관을 본 거예요. 평관을 받다는 거는 내가 발탁될 수 있는 그런 공고를 받다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병화에게 신금의 이역이라는 건 재극임했다는 거니까 내 권리를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했다, 뭐 퇴사했다, 집을 팔았다, 정인을 그걸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곳에서 내가 포기한 상태다 라는 것이 되는데, 이거를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로 되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병화에게 정화는 겁재가 되는데 이건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병화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운이 돼 있는데 나의 열정을 얼마나 끌어일으킬 수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내가 뭔가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나에게 열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정화가
극을 하면 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이 살아나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무토는 식신이라니까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화 스스로는 지금은 좀 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에는 한번 들어가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사람의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결과가 좋지 않던가 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열정을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좀 줄 수 있을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설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목일간 같은 경우는 병화가 식산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발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 의도는 내가 뭔가 보험을 들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토일간이라면 어머니나 공부가 되는데 지금 뭔가 안 되는 거야. 인성에 대해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금일간 같은 경우는 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뭐 직장의 모습이 이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이렇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뭔가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이거 아니더라도 뭔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좀 보험을 들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 수일간 같은 경우는 재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하고 이럴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화일간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화일간은 정관의 공고를 띄웠는데, 근데 이제 술토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에서 띄운 정관의 공고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개드립 치는 정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천간의 정관으로 정림합으로 스카웃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거 잘 살펴봐야겠죠. 정화 같은 경우는 덥석 물었다가는 난감할 수가 있으니까 정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접수처가 상관이면은 이게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금의 이력은 뭐냐면 편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뭐 식당이라고 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을 얼마나 밥을 잘 먹였냐, 까다로운 사람들의 비율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럼 비견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되죠. 정화가 신금을 극하게 되면 이제 목이 살아나게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견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스카우트 하고 싶은 상대방이 정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와 비슷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합하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정화만큼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없다는 것이기도 해요. 정화 입장에서야 딱히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화를 바라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정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스카웃을 했다면 이런 의도였을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떠맡기려고. 좋게 얘기해서 상대가 하던 일을 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일 거라는 거죠. 자, 다음은 무토입니다. 자, 무토 같은 경우는 비견한테서 인수가 떴어요. 이제 비견에게서 그 재성이 떴다는 건 티오가 난 거예요. 자리가 났다. 무토에게 신금의 이력이라는 건 이건 경관한 이력이잖아. 경관했던 이력. 그러면 이건 신입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경력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의 평가가 들어가는데 어떤 평가냐? 정인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상식상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내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굳이 극해야 되는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는 게 맞는지 정인한테 물어봐야겠죠.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상식적으로 해라.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중의 정화는 평가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드린 게, 이 신금을 정화가 생각하기에는 경관하고 이직을 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면은 거기 못 있겠다,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인이 신금을 극하는 것은 제가 멘토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결국은 소개를 통해 가는 거죠. 비견이니까. 비견이면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이 여기 자리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것과 같으니까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저걸 보고 저쪽으로 이직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사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언어를 말씀드려도 똑같아요. 다음 달에 소개팅 한번 한다면 소개팅을 시켜주겠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차였다는 얘기를 해야겠죠. 경관 당했으니까, 체면 상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비견한테 하면 비견이 그래, 그럼 내가 다음 달에 한번 소개시켜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기토예요. 기토도 마찬가지로 인수의 공고를 본 거예요. 술토, 겁재가 띄운 편제를 봤으니까. 근데 무토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기토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여자. 들어가기가 좀 빡센 데예요. 내가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하기 빡세고 내가 휘둘릴 게 뻔한데 그래도 욕심나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토는 어떤 걸 갖추고 있어야 되냐? 근공목의 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너 실력이 있느냐? 식신제살이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느냐?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이런 실력이 있다 라고 상대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상대는 정화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화는 편인이니까. 편인으로 자격을 심사한다는 건 이거는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것이 돼요. 까다롭게 검토한다. 나는 이렇게 식신제살했던 이런 공이 있는 사람인데 상대는 되게 까다롭게 검토한다는 느낌을 기토는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 검증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기해야 되는, 티오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쟁제라는 게 본래의 의도와는 좀 다른 쪽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금 같은 경우는 인수의 공고를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경금의 수생목은 확장이죠. 넓혀가기 위해서 긍긍목했던 이력이 됐는데 그대로 긍긍목했잖아요. 그러면 선호도예요. 선호도. 내가 얼마나 선호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술중 정화가 평가를 하는 거죠. 선호하는 건 좋은데 정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안정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선호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나만 좋은 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화가 그거 안정적인 거 맞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고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그 과정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정적인 게 맞나. 만약에 남자라면 어떻겠어요. 이 남자 정말 안정적인 남자 맞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어.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안정적인 사람인가.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약만 해놓게 된다. 편인이니까 도식을 하게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예약을 걸어놓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에서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신금이에요. 근데 신금 같은 경우는 수생목을 대출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술토에서 신금은 신용을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금의 이력이라는 게 긍긍목했던 이력,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뤄왔던 그런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신용을 쌓아왔는지. 정화의 평가라는 게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신금을. 그러니까 신용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게 빡세게 들어오죠. 신금 입장에서는 평관으로 들어오니까 되게 빡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데 이전에 내가 해왔던 일들, 이걸 만약에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내가 신용을 얼마나 줬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마치 가서 대출 심사 받는 모습과 같아서 제가 대출이라고 해놨어요. 상관형제 하는 거니까 대출 받기 위해서 나의 신용도를 검증을 해야 되고 가치 검사 기준이 내 입장에서 좀 빡세게 느껴질 수 있고 정화가 신금을 극한다는 게 심사를 받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과예요. 과정은 그렇게 좀 안 입고 올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승인받는다. 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빡센데 될까 하는 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인수예요. 자, 인수 같은 경우는 술토에서 뜬 인수의 공고가 떴다는 건 이건 협회에서 뭔가 날아온 것과 같아요. 제가 왜 협회라고 그랬냐면 평관에서 모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정한 자격이 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회를 가입을 하게 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그 내가 긍긍목했던 이력, 상관을 극했던 이력, 내가 얼마나 참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화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팩트를 체크를 해서 저 인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인가. 정화가 신금을 확인하는 작업은 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저 협회에서 나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 권위를 쥐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나는 권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빡센 과정이죠. 상관을 극하고 재극인에서 팩트 체크하고 청문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확인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제가 토의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결과는 수에 해당되거든요. 팩트 체크를 받아가지고 인정받기 위함이죠. 제가 지금 일관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바꿔서 돌려가지고 다른 오행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개수예요. 개수 입장에서 인수의 공고라는 건 정관에서 뜬 겁재가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뭐 자격 제한이 그렇게 빡세지 않은 친목회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자리라도 인수가 느끼기에는 협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수가 느끼기에는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개수 입장에서는 신분의 이력을 보는 거예요. 도식 이력이잖아요. 솜씨가 얼마나 좋느냐. 그리고 정화의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느냐. 인수가 팩트 체크를 하는 거라면 개수는 얼마나 재밌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정화가 신분을 극하는 과정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인수랑 다르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팩트체크보다는 좀 더 흥미 유발,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더 눈에 띌 것이다. 또 그런 자리를 가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정관이에요. 공증받는 자리 같은 거죠.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입을 해보셔도 되고요. 회사에 대입을 해보셔도 되고 술토 안에서 지장 간에서의 과정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고 가능한 빼먹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요. 자, 그래요. 술토 안에서 접수처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관의 인수는 그냥 모집 안내일 뿐이다. 그리고 술토 안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되고 다음 달에 시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자올해는 흩어지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주가 다 다르니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 흐름 자체로 놓고 보자면 일단 다수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추려내는 거죠. 입시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왜? 여러 명 뽑아놓고 그 중에 소수만 남기잖아요. 그리고 자매형을 치잖아. 자매형을 친다는 게 해수에서는 생각해줬다가 자수에서는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나 아니면 무슨 선발대회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입사 원서를 내든지 자수는 원래 단일한 순위란 것만 남기는 것이 되니까 뭔가 다들 뭐 준비를 하실 텐데 나는 뭐 장기 계획이 없어요. 나는 뭐 내년까지 갈 계획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뭔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문제 중요하잖아요. 연애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럴 때는 한두 달, 몇 달 못 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한 사람하고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는 다 같이 모이더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한 명하고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된다.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픔이 좀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게 돼요. 자꾸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진짜 소설 쓰는 것 같아요. 일간별로 소설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딱히 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때라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